그럼 엄밀히 따져서 판매가 하는 장소, 부가치가 창출되는 곳은 코엑스 삼성 있죠. 삼성세무서 관할, 강남서일 거야 아마. 삼성세무서 관할이라 가정할게요. 거기라면 거기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만 다루되니까 굉장히 행정적으로 불편하다. 왜냐하면 전시회가 보통 뭐 천년만년 합니까? 기껏해봤자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하고 없어질 건데 사업자 등록 내고 또 다 폐업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번거롭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삼성동 코엑스에서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지만 파주업체라면 파주에서 그죠? 공급한 걸로 봐서 기존의 사업장에 포함해서 그죠? 그 신고를 파주세무서에 해라. 이 원칙이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기존 사업장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별도 사업장이 아니라는 말이지 기존 사업장에는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 사업장별 과세 원칙의 예외적 조항이 되겠습니다. 요거 아주 간단하네요, 얘는. 그 다음에 과세 기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사업장별 과세 원칙은 제가 지금 오늘 지금 당장보다는 일단 내일 조금 이걸 해보고요. 먼저 여기는 엮여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를 얘기할 게 꽤 많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과세 기간부터 보겠습니다. 이 과세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회할 거나 이럴 때 시험 문제 할 때 그죠? 과세 기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조회할 때. 그래서 이제 과세 기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과세 기간하고 내일 요 정도만 좀 하고 되도록이면 기능적으로 하겠습니다. 기능적으로 좀 해서 빨리 익히고 나머지 어차피 이론은 두 문제쯤 나오거든요. 두 문제는 세 문제인데 벌써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한 것 중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됐고요. 뻔히 과세표준하고 세금계산에서 시험 나와요. 그 위주는 나중에 좀 임박한 게 아니라 뭐 모의고사 풀 때 조금 하든지 아니면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막 엄청나게 모든 면을 지리하게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뭐 그렇게 큰 효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하고요. 꼭 알아야 될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과세기간 꼭 알아야 되죠. 이 과세기간은 회계학으로 보면 회계 연도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 연도는 보통 1년 단위로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있죠. 과세기간은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왕에 말씀드렸으니까 일반 과세자하고요. 일반 과세사업자하고 간이과세사업자하고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시험은 일반 과세를 규정하겠지만 가끔 간이과세자에 대한 이론 시험도 출제가 언급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과세사업자는 그게 반기과세입니다. 반기과세. 대원칙이. 일반 과세사업자는 반기과세. 이거는 연차과세. 그러니까 이거는 연차라는 건 1년 단위로 과세하는 거고 반기는요 6개월 단위로 그죠? 반기라는 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과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이과세자의 이 과세 기간이 연차과세로 바뀐 지가 한 2년쯤 됐습니다. 2013년도 개정에 따라 들어왔으니까 올해. 독특하죠? 예,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그래서 1기, 1년에 그죠? 2기, 6개월에 한 번이니까 1년에 그죠? 1기, 2기 이렇게 이제 되고요. 이 법인 사업자는요, 예, 보통 6개월 단위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법인 사업자는 좀 의무를 더해줘가지고 분기별로 신고를 강제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그렇지 않는데요. 법인 사업자는 석 달마다 신고를 강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인 사업자에 들어간다, 법인 제조기업을 가정해서 주최하니 거기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걸 분기를 1월 1기를 그죠? 이렇게 나눠서 1기 중에 예정, 확정 이런 이름을 붙이고요. 2기도 예정, 확정 이렇게 붙입니다.
물론 1기라는 개념이 상반기고 2기라는 개념이 하반기가 된다는 건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2기는요. 하반기 7월 1일에서 12월 31일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에 상반기를 1기라 해서 예정 확정, 2기를 하반기로 해서 예정 확정 이렇게 나누고요. 이 날짜는 분기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날짜를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 날짜를 일단 아셔야 됩니다. 이 날짜를 알아야지만 조회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1월 1기 예정 신고 기간 이렇게 하면서 1월에서 3월이라고 줄 수 있지만 안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조회할 때. 그럼 1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 하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 그죠? 조회하는 기간을 우리가 직접 입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날짜에 대한 개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조회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참고로 이제 신고 납부 기간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신고 납부는요. 요 기간 있죠. 신고 기간을 하나에 그죠? 과세 기간으로 해서 모든 요 기간의 종료로부터 25일 내에 신고 납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1기 예정 신고 기간은 알다시피 4월 25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요것도 끊어가지고 7월 25일. 그 다음에 10월 25일, 그 다음 연도 1월 25일. 이렇게 굉장히 바쁘죠, 그죠? 1년 중에. 근데 이 중에서 뭐, 실업자 과정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실무를 해야 되니까 자꾸 시험과 관계없지만 실무에 좀 중요한 얘기를 조금 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 신고 날짜가 있지만 가장 있죠. 중요한 신고 4번이나 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일까요? 다 중요하겠지만 1월 그죠? 가장 중요하다. 요거는 한 개. 이 2개의 날짜가 왜냐하면 요거는 상반기 결산이지만 밑에는요. 하반기 결산이 아니라 1년 동안에 뭔가 누락된 거래를 마지막으로 보정할 수 있는 신고 기간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는 1년 단위 과세니까 거기에 누락된 거래 여러 가지 거래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 25일 날 신고 전에 도대체 거래를 어떻게 세팅할 건가 이런 큰 개념에서의 어떤 전략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보면 하늘을 부르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면 얼마나 좋겠느냐면 실제 기업을 하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게 누락하거나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게 뭐 고의냐 하면 쇠고랑을 쳐야 되지만 우리 사업자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상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무난하게 할 거냐 이런 것도 기업에서 업무를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세무 리스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정리하는지가 직원의 능력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실무를 하시다 보면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세 기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원칙적인 과세 기간이죠, 그죠? 그리고 예외적인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여기 원칙적인 거라면 예외적인 과세 기간. 예외적이라는 말은 원칙적인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인데요. 이거는 특히 이제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할 때의 얘기예요.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할 때 얘기인데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4월 10일 날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개시하고 6개월 동안 쭉 그죠? 업무를 보다 보니까 도저히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10월 10일 날 그죠? 도저히 안 되겠다. 누적 적자가 너무 많다. 폐업하였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 원칙적인 과세 기간은 1기, 2기니까 이 거래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1기에 해당이 되죠. 그죠? 요 안에 지금 포함이 되잖아요. 그럼 원칙적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지만 사업을 개시를 4월 10일에 했다라면 4월 10일 이전에는 부가치 창출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배제하고 이게 사업을 개시했다라면요. 개시한 경우는 그 사업을 개시 이전에는 부가치 창출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원칙적인 과세기간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뭡니까? 사업 개시일부터 뭡니까?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6월 30일까지니까 요걸 기준으로 한다는 점. 그죠? 1월 1일로 안 하고, 그죠? 사업 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끊는다는 점. 그게 이제 예외적인 과세기간이고, 폐업해 보겠습니다. 폐업이라는 것도 결국은, 폐업했다면 더 이상 부가치 창출을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끊어버립니다. 그까지를, 그죠? 과세기간으로 종료일로 끊어버리는데요. 요거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하반기에 속해져 있죠. 그럼 하반기에 있죠. 하반기에 사업 개시일은 7월 1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원칙적인 과세기간은 10월 30일에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10월 10일로 끊어버리는 거. 그죠? 이거 12월 31일, 이거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폐업일을까지 하고 사업 개시일 일자 이렇게 한다. 그 점 예외적인 과세기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가 여러분들 409페이지에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409페이지에 보면 사업자 등록이 있네. 그죠? 사업자 등록은 뭐냐면 회사가 신설법인이고 막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참 할 일이 많아요. 신설법인이면 처음에 같이 사람 뽑을 때 있어요. 신설법인 처음부터 뭐 창업할 때 같이 창업 멤버로 들어가면 아직 법인 자체가 설립이 안 된 경우에 직원을 일단 뽑아요. 뽑아가지고 법인 작업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창립 멤버가 되죠. 그죠? 창업 멤버가 되죠. 그러면 뭐 조합을 만들고 법인 등기를 치고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법인 등기를 쳐야지 법인의 외관이 그죠?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거고 그에 따라 그런 어떤 법인 설립에 따라 한 후에 이제 사업장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가면 그죠? 그게 대한 절차 또 세무서 가서 어떻게 하고 그런 걸 쭉 해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할 때 도움이 될 건데 대부분 그런 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미 옛날에 해왔고 했었고 그게 이제 다 된 후에 회사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낯설지만 여러분이 이 규정에 대한 이렇게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법인은 사업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확정을 하게 되면 계속 사업장을 또 내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행위는 필연적인 어떤 행정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그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뭐 성남세무서에 가보신 적 있나요? 역시 그렇죠. 세무서가 자 사업자 등록은 뭐 하는 행위냐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그죠?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행위입니다. 저도 경찰서를 딱 한 번 가봤네요. 인생을 살면서. 경찰서를 딱 한 번 가봤는데 고등학교 때 그 지문날인하러 주민등록증 할 때 그죠? 요새는 지문날이 어디냐 하고 옛날에는 경찰서에 있어요. 제가 갔을 때는 경찰서에 가면 그 경찰서에 민원 한 사람 우리 고딩들 있죠. 봐봐 이쪽 가봐 하면 그 여순경이 뭡니까? 자 손 내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그죠? 그잖아요. 이렇게 쫙 지문 날인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경찰서를 안에 그죠? 안에 직접 한 번 더 있구나. 한 번 더 있구나. 정차하고 있는데 뒤에서 술 먹은 애가 차를 받아가지고 그죠? 도망가는 애들 택시가 여기서 잡아가지고 제가 피해자가 되죠. 뒤에 목이 아파가. 그리고 경찰서 같이 가서 조서를 꾸며야 되는데
그때 한 번 가본 것 같습니다. 2번 가봤나? 그 영화로만 말 보다가, 그죠? 영화로만 보다가.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번호는 우리 국가에서 주민을 관리하기 위해서 등록번호라는 걸 줘가지고 관리하듯이 관세당국도 사업자한테, 그죠? 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번호를, 그죠?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행위가 바로 사업자 등록이라는 행위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언제냐면 이게 사업 개시일로부터,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해야 하냐면 그 기간이 20일입니다. 그럼 20일 내에 해야 한다. 그죠? 먼저 알아야 되고, 사업자 등록의 그 등록 기한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20일 내에 해야 한다. 이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 빚금친 일정한 시점에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성남세무서에 갔다고 생각해봐요. 딱. 여기 가면. 그럼 여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러 갑니다. 등록을 신청하러 갑니다. 요새는 어떻게 되냐면, 일청 민원실에 가보면요. 옛날에는 번호표 끊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요. 요새는 막 엄청나게 피곤해요. 전부 다 모니터로 다 모여. 다 입력해요. 내가 누구고, 누구하고 왜 사업자 등록하러 왔고, 다 번호를 하면 누구하고 계약했고, 메다 제곱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임차인은, 임대인은 누구고 이런 인적사항을 다 줘야 돼요. 그걸 키보드로 눌러야 돼요. 주민등록번호. 그렇게 하면요. 번호표가 나와요. 아예 번호표를 그렇게 볼게요. 그러면 띵동하면 가보면 뭐예요? 키보드도 이제 입력하기 싫다는 거예요. 걔들이. 입력하고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그럼 딱 보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면 클릭하면 찍 나와요. 이런 분위기. 전부 다 뭡니까? 행정력을 증가시키는 것 같은데요. 뭐 일장일단이 있겠죠. 자, 신청을 하러 가면요. 우리 법률에서는 기본적으로 3일 내에 교부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 원칙입니다. 3일 교부가 원칙이에요. 3일 내에 교부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일로부터 며칠? 3일 내에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별다른 뭐 이유가 없는 한 당일 교부를 해줘요. 바로 가자마자 바로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전국 어디든지 다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전국에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어디든 신청이 가능한데 우리 주민등록등본을 꼭 자기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띄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주민등록등본. 뭐 인터넷 지금이라도 뭐 제주도에 있든 다 띄울 수 있죠. 똑같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산망이 어떤 나라인데 그죠? 이게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좀 더 출제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필요하다면 5일을 그죠? 연장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3일 교부가 원칙인데 이거 이상해. 사업자 등록번호가 사업장이 없는 것 같고 애매해. 그래서 좀 확인이 필요하다면요 5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스케줄이 3+5일입니다 3일 원칙 5일 연장 가능. 여기까지가 딱 알고요. 그렇게 교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있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가져가죠. 그 다음에 어떤 사유가 발생하냐면 기존에 받아갔던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할 사유가 발생합니다. 정정사유가 정정할 사유.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자 등록증에 기록된 기록사항이 변경할 수 있는 거죠. 뭐 이사를 했다든지 업태와 종목이 조금 더 그죠? 추가되거나 변동되었다든지 뭐 상호를 변경해도 여러 가지 예가 있을 겁니다. 410페이지에 보면 거기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지 말고 상호 변경은요. 상호 변경은 당일 교부합니다. 제가 성남전산회계학원이 아니라 뭐 대원세무회계학원이라고 오늘 지금 저기 가면 성남세무서에 가서 당장 명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도 되냐? 왜냐하면 이 이름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관리 번호는요, 관리 단위는요,
등록번호 단위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유지해요. 그러니까 뭐 근데 제가 뭐 성남이 아니라 대원회계학원이든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일 교부하고 그 외의 사유가 있죠. 그 외의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외 사유는 며칠? 3일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서 사유 중에서 하나만 좀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하면 되겠는데요. 거기 보면 사업자 명의 변경에 보면 여기 보면 세 번째 보입니까? 사업자 등록 증정 사유 중에 세 번째 상속으로 인해서 그죠? 상속으로 인해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다는 거 보입니까? 자, 그거 한번 볼게요. 그거만 좀 하면 좋겠습니다. 상호 변경 당일이고 나머지는 3일인데 그 중에서 이것만 보겠습니다. 사업자 명의 변경.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된대요. 사업자가 바뀐다는 거죠. 변경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을 건데요. 상속으로 인한 거하고 정여 이렇게 두 가지 사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자 명의라는 건 대표자가 바뀐다 이 말이죠. 이 상속은 뭐냐면 승계의 개념이죠. 이 승계라는 거는 돌아가신 분이 그죠 사업자가 있었는데 그걸 누가 승계받았다. 그러니까 그 동일한 실제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 변경은 사업자 등록증을 그죠? 등록을 그냥 정정해라.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저 쭉 출발하는 거고. 정여는 뭘까요? 정여는 돌아가신 분이 이 사업장을 준 게 아니고 살아 있으면서 그죠?